자, 다음은 이제 이쯤 되면 또 출출해질 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레노 광장 돌다 보면 예, 먹을거리도 막 있고 한데 배고프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먹을까요? 네. 홍콩은 그 딤섬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 중국 음식도 있고 세계인들이 모두 즐기는 그 체인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홍콩은 뭐 이렇게 영국만의 음식 문화가 이렇게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영국이 이렇게 음식이 그다지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마카오는 홍콩은 그렇고요. 마카오는 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포르투갈은 영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음식 문화가 발달한 나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홍콩은 뭐라 그럴까? 홍콩은 영국 음식의 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 이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음식의 그런 냄새가 굉장히 많이 서려 있다라는 겁니다. 포르투갈이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포르투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그 영국과 포르투갈 또 홍콩과 마카오는 얘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왜 나가사키 편에서 그 카스텔라를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우리 첫 편에서 예, 그 첫 편,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오래전이네요. 네. 첫 편에서 그 카스텔라 얘기를 했는데 나가사키 편에서 그 카스텔라가 바로 그 포르투갈에서 맞아요, 들어온 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네. 또 빵이라는 말도 포르투갈 말입니다. 빵. 에? 빵이 우리말이 아니에요? 예, 우리 말이 아닙니다. 빵- 빵이 예, 우리가 그럼 포르투갈에서도 빵이라 그래요? 빵이라 그럽니다. 포르투갈에서 빵이라고 하죠. 그죠? 진짜요? 예. 예. 그리고 그 빵을 어떤 이태리 같은 데 가면 또 스페인 같은 데는 빠네라고 합니다. 빠네. 빠네라고 하는데 그 포르투갈에 가면 진짜 빵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빵이라고 하는 나라가 많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빵이라고 진짜요? 하는 많습니다. 오. 그래서 이렇게 라틴 유럽에서는 대부분 빵이라고 하고 이 오호. 라틴 유럽이 아니고 절먼 유럽, 저 북부 유럽에서는 이제 브레드라고 하는 거죠. 어. 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포르투갈 말입니다. 이거 재밌네. 이거 많이 그렇- 알려줘야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포르투갈은 정말 뭐라 그럴까 그 영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음식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마카오에 내재를 시켰고요. 우리가 마카오 음식을 그래서 그 메케니즈 요리라고 합니다. 메케니즈 요리. 메케니즘. 일종의 마카오의 음식 문화라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닌데요. 네. 메케니즈라고 하는 것은 원래 중국인과 포르투갈인 사이에서 태어난 그 혼혈인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건 혼혈인은 별로 없고요. 포르투갈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없고 지금은 그 마카오에 서려 있는 마카오만의 고유한 음식 문화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음식이 따로 있고 네. 그리고 영국 음식은 거의 냄새가 없고 그냥 글로벌 음식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라면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마카오만의 음식 문화가 있는 것이죠. 이 영국 네. 사람들은 중국 음식 먹었는데 별로 그립지가 않았던 거죠. 그렇죠. 맛이 없으니까 원래. 중국 여기 더 맛있네. 예. 이 생각했던 거고. 네. 포르투갈 사람들은 아유 우리 음식이 너무 그립다면서 포르투갈 음식을 좀 많이 남겨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나라 음식도 없고 먹어봤자 뭐 그렇다. 근데 포르투갈 사람들은 자국의 음식을 엄청 뭐 정말 엄청 그리워한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드렸나요? 그 아는 분이 영국 사람한테 나 이번에 영국 놀러 가는데 영국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냐 그랬더니 스시 그랬다고 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싫어할 겁니다. 100%. 네. 100% 싫어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몇 가지가 아니죠. 너무 많은데 대표적인 거를 소개를 드리면 우리나라 TV에서도 나왔던 그 커리 슈림프, 커리 크랩 들어보셨나요? 커리 크랩 알아요. 네. 그래서 해산물이 이 마카오는 해산물의 나라인데 포르투갈 역시 그 반도 국가다 보니까 이게 해산물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해산물 이 해산물은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물론 포르투갈 새우가 따로 있고 포르투갈 게도 있고 이 광동에서 잡히는 광동 게와 광동 새우도 있지만 뭐 새우는 뭐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광동 지역에 와서 인도의 그 커리를 넣어서 인도의 커리를 넣어서 요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커리 슈림프고요. 그 풍미가 정말 대단합니다. 풍미가 너무 대단하고 그래서 인도의 커리가 유럽으로 들어가서 유럽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최고의 향신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은 그 인도의 그 커리의 냄새, 그 맛을 잊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광동 지방에서 받은 잡은 그 새우와 크랩에다가 이 커리를 넣어서 엄청난 그 앙상블을 만들어낸 것이죠. 근데 이 커리가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 오뚜기 카레 맛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렇겠죠. 오뚜기 카레는 우리나라 한국 입맛에 맞게끔 변화한 것이고 네. 여기에 커리는 굉장히 진합니다. 향이 확 풍기면서 약간의 약간의 가루감이라 그러나요? 약간의 먹을 때 뭔가 이렇게 무슨 약간의 가루가 느껴지는 그런 진한 커리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커리랑도 조금 다른 게 있나요? 여기서 먹는 커리가? 많이 다릅니다. 아.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할 때 먹었던 카레는 그게 잘 안 갈린 느낌이에요. 약간 이렇게 약간 씹는 듯한 카레가 뭔가 이렇게 예. 씹는 듯한 그런 식감이 느껴졌거든요. 우리나라 오뚜기 카레 같이 완전히 갈려서 완전히 네. 그라인딩이 돼서 부드러운 카레가 아니고. 근데 여기 마카오의 커리 슈림프, 커리 크랩을 만들 때는 그런 약간 가루감이 느껴지는 약간의 입에서 이물감이 느껴지지만 맛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식감의 차이도 있구나. 네. 자, 다음 것도 알려주세요. 두 번째는 네. 그 아프리카 치킨이라고 하는 요리가 있는데요. 저는 요거의 유래에 대해서는 좀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름이 아프리카 치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프리카 사람들이 개발한 것이어서 아프리카 치킨이라는 이름이 붙였다고 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이것을 개발해가지고 OEM으로 개발해서 마카오에 온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마늘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마늘을 엄청 넣은 소스에다가 약간 된장색이 나요. 이거 된장색이 나는데 그 소스를 갓 튀긴 닭 튀김에다가 뿌려서 먹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 무슨 양념 치킨은 아닌데 네. 양념 치킨은 아닌데 그 마늘이 많이 들어간 그런 맛 상상하시겠나요? 마늘이 많이 한국 들어간 사람한테는 맞겠네요. 그렇습니다. 마늘 들어갔으면. 그렇습니다. 그게 후렌치 프라이랑 같이 나오는데 그 아프리카 치킨이라고 불렀는데 왜 여기가 아프리카인지 그건 제가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바칼라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바칼라우는 뭐 그 포르투갈의 그 전통 음식입니다. 이게 집마다 레시피가 다른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어묵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훨씬 부드럽습니다. 우리나라 어묵보다 훨씬 부드럽고 대구살이나 뭐 각종 생선의 살을 잘 다져서 튀긴 겁니다. 튀긴 건데 이 바칼라우가 상당히 맛있고요. 근데 집마다 맛이 다 레시피가 달라서 어떤 집에 가면은 뭐 이거는 약간 대구를 쓴 것 같다. 어떤 집에 가면 이거는 광어를 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맛이 좀 다릅니다. 바칼라우 드시면 좋고요. 어묵하고 비슷하다고요? 예, 어묵하고 비슷한 이거 맛이고. 모르겠네. 또 하나는 이제 세라두라. 이름도 참 재밌죠. 네. 세라두라. 근데 이거는 디저트입니다. 그 생크림과 이제 고운 쿠키 가루를 여러 겹으로 쌓아서 이렇게 얼린 포르투갈의 전통 디저트인데 이것도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라두라도 이렇게 그 사서 들고 다니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식당 들어가셔서 드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드시면 좋고. 제가 지금 들으면서 네. 진짜 목적 없이 너무 막 먹고 다녔구나 생각을 하네요. 지금 하나도 모르겠어요. 들은 거. 그렇습니까? 네. 다음에는 꼭 그 목적 의식을 가지시고 꼭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알겠습니다. 음식에 관한 한.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에그 타르트. 이건 먹었죠. 예, 네. 포르투갈식 에그 타르트가 있는데 그 마카오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거의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네. JJ가 드셨을 정도니까. 다 먹어요, 다. 예. 그래서 겹겹이 쌓인 그 페스츄리 아시죠? 빵 네. 페스츄리 안에다가 이렇게 그 부드럽게 그 이렇게 커스터드를 넣은 거죠. 그래서 페스츄리 안에 부드럽게 녹아 있는 커스터드의 그 커스터드 크림의 맛이 정말 일품이고 우리나라 유명 드라마에서도 이게 몇 번 등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라마를 안 보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인근도시편 바르셀로나 인근도시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드라마를 안 보기 때문에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에그타르트 너무 맛있고 이태원에 가도 에그타르트 집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에그타르트 집이 집, 있는데 네, 그 그렇죠. 집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타르트는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예,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그 마가레스 카페 이 나따라고 하는 그 가게가 있습니다. 네. 그 마가레스 카페 이 나따라고 하는 그 가게가 있는데 이 가게가 가장 에그타르트가 맛있는 집이다라고 현지인들은 말을 하고요. 네. 역시 뭐 그 앞에 줄이 엄청 길게 서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요거를 그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안 넣었는데 우리 그 작가분께서 넣었습니다. 마카오 육포. 육포도 많이 팔죠. 예, 육포가 더 많아요, 오히려 타르트보다. 그러니까요. 뭐 네. 육포 거기 그 성바울 성당 앞에 그 육포집 많아 갖고 그거를 샘플로 주는데 샘플만 먹고 지나가면 뒤통수가 좀 따갑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을 먹으면 좀 사셔야 돼요. 100g이라도. 저는 잘 먹고 다녔는데. 예, 두꺼우신데요? 워낙에 육포집이 많아가지고 네. 조금 한 입씩 먹다 보면은 깨먹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육포가 맛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좀 맛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건 약간 맛이 다르고 네. 우리나라 백화점에도 이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마카오 육포가. 질기지가 않아요. 예, 일단. 질기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이 우리나라 육포와는 달리 이게 이제 구워서 만든 됩니다. 이게 약간 구워서. 매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드럽고 뭐 촉촉하고 음. 그리고 뭐 달콤 매콤한 것도 있고요. 소스가 다른데 네. 요 마카오 육포도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고 네. 또 돼지고기 육포도 있다라고 하니까 네.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돼지고기 육포 드시고. 저는 그 마카오에서 거기서 많이 먹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베네치안 네. 베네치안 호텔의 그 푸드 코트에서 네. 먹을거리가 많더라고요. 거기서 드셨구나. 네, 거기서 이것저것 뭐 싱가포르에서 오신 분들하고도 얘기하면서 좀 먹어봤고 네. 거기도 약간 한 10개국 이상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다국적 음식. 네, 제가 말씀드렸던 팀 호안도 거기에 있었고요. 근데 한식집도 있어요. 근데 충격적이었던 건 떡볶이가 우리 돈으로 한 12,000원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충격적인 가격. 충격적인 가격이네요. 12,000원에 떡볶이를 먹어야 되니까. 김치찌개였나? 뭐가 아무튼 12,000원이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유럽에서는 뭐 거기 마카오니 망정이 유럽에서는 뭐 김치찌개 하나에 2만 원, 아, 그래요? 짜장면 하나에 25,000원, 5만 원. 소주 2만 원 되면 네. 거의 뭐 못 먹죠. 지갑 다시 넣습니다. 아유, 그냥 길거리 음식 먹어야겠다. 네. 네. 마카오는 참 맥주는 따로 없어요? 있습니다. 네. 마카오 맥주가 있고요. 그 마카오 골든 에일, 마카오 골든 에일이라는 맥주가 있고 이렇게 마카오 바로 그 국경 도시 마카오 넘어가면은 그 주하이라는 그 마을이 아니죠. 도시가 나오는데 주해 우리 발음은 주해 그 중국어는 주하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물을 가져와서 일본의 그 기린 맥주하고 기술 제휴를 맺어서 이렇게 만든 맥주가 있습니다. 이게 5.5도입니다. 좀 독한 맥주인데 홍콩의 그 블루걸 맥주보다는 훨씬 좋아요. 블루걸 맥주보다는 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요 마카오 골든에일을 그 소개드립니다. 참 많이 마셨어요 이 맥주. 근데 물도 이게 중요하구나. 물을 직접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 맛도. 주하이 물하고 일본의 기린 맥주의 기술이 합쳐진 그런 맥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홍콩의 블루걸 맥주와는 비교도 하지 못하게끔 좋은 네. 마카오 골든에일 맥주의 네. 랭킹은 몇입니까? 네. 이 맥주의 랭킹은 111위로 하겠습니다. 아까 182보다는 네. 70계단이나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112위면은 브라이언의 맥주 랭킹에서 네. 중상위권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111위입니다. 111위요. 네, 111. 이 정도면은 뭐 한 중위권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중위권인가요? 네, 중위권 정도로. 어떤 맛이길래? 이게 뭐 골든 에일이기 때문에요. 이 청량감은 좀 덜합니다. 청량감은 덜하지만 알코올의 무게감이 느껴지고 이렇게 탄산이 별로 없죠. 이 에일이기 때문에 탄산이 별로 없으니까 뭐라 그럴까 묵직한 맛입니다. 묵직한 맛이지만 부드러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는 아직 그 100위권 이내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맥주가 되겠습니다. 마카오에서도 100위권 안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네. 아쉽네요. 아시아 맥주에서 100위권 네. 안에 들어가는 맥주는 그 일본의 맥주, 네. 일본의 맥주 외에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맥주 되게 좋아하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일본 가면은 네. 맥주 한 5잔 이상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마무리가 일본어로 되네. 네. 자, 이렇게 마카오도 함께 다녀와 봤는데요. 네. 마카오 여행은 네.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시는 여행입니까? 네, 역시 이게 중요한 그 부분이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의 도시들이 어떻게 근대화의 길을 걸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마카오 여행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콩을 보고 마카오에 오면 이 도시의 큰 차이점 앞에서 좀 숙연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거대했던 청제국이 어떻게 망했는지 청제국의 흥망성쇠의 이런 역사와 이런 유적들이 현재의 다른 모습을 이야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우울해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양에 들어온 서양의 문화는 나름 상생을 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틴 유럽의 문화가 어떻게 아시아 문화와 접합이 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저는 마카오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라틴 유럽이 아시아에서 어떻게 상생을 했는가, 그리고 북부 유럽, 영국이 어떻게 홍콩에 들어가서 상생을 했는가, 이런 것을 맛보고 싶은 분들에게 홍콩 여행과 저는 마카오 여행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간직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마카오고 또 저는 홍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홍콩과 마카오 두 여행지를 모두 다녀와봤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네, 그래서 참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제 브라이언 정의 넋두리도 집어넣고 네. 해서 또 너무 이 홍콩을 깎아내리지 않았는가. 너무 이렇게 10번이나 갔는데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되고 너무 이렇게 깎아내리지 않았는가, 그런 게 좀 있고요. 좀 그런 거 좀 반성하는 마음도 있고요. 다음 도시에서는 다시 또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좀 넣어야 되겠다. 아니요. 이런 점도 좋습니다. 네. 너무 좋은 점만 얘기하는 것보다 네. 아쉬운 점도 얘기하시는 거 좋습니다. 아, 그런 그런가요? 거 원하실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찬양하시다가 중간에 한번 좀 넋두리도 하시고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런 걸 이제 좀 정례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도시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이언 정의 도시 여행 이도 저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홍콩 그 얘기 안 했어요. 미드레벨 네, 그렇습니다.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그거잖아요. 예. 다크나이트 촬영도 했다는데. 예, 미들레벨 에스컬레이터 바로 또 미드레벨. 예, 목이 말라서 물 한 잔을 먹고 할까요? 물 한 잔 드시죠. 네. 저 다크나이트 촬영지라고 해서 갔었는데. 예, 미들레벨 에스컬레이터를 제가 2주 전에 갔었는데 그 가운데 부분이 지금 공사 중이에요. 여기도 거기도 공사해요? 공사를 많이 하는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면은 다 공사네. 예,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도중에 공사해서 도중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 끝까지 하는 줄 알고. 그래서 그거 공사하는 부분 좀 올라가면 다시 위까지 이어지는데 중경상님에서 네. 주인공 왕페이인가요? 왕페이가 앉았던 그 에스컬레이터로 제가 기억이 되고, 뭐 홍콩에는 뭐 이런 홍콩 누아르 영화에 나왔던, 홍콩 명장 영화에 나왔던 뭐 장소가 너무 많죠. 그래서 뭐 천밀밀에 나왔던 뭐 빅토리아 픽도 있고, 뭐 영웅 본색에서도 나왔나요? 빅토리아 픽이 영웅 본색에서도 나왔고. 오래됐구나. 예. 근데 영웅 본색에서 그 주윤발이 그 트렌치 코트를 입고 이 건인 광장이 있다라고 하는데 전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여기는 다음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화양 연화에서 그 장만옥과 그 양조위가 마주 앉아 먹었던 골드핀치 레스토랑이라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화양 연화를 너무 좋아해서 몇 번을 봤는데 어떤 레스토랑인지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페닌슐라 호텔 아시나요? 페닌슐라 호텔. 이름은 알아요. 예. 페닌슐라 호텔이 왜 유명하냐 그러면 장국영이 여기서 자살을 했잖아요. 이게 거기예요? 네, 1990년대 말인가요? 장국영이 게이였던 장국영이 네. 페닌슐라 호텔의 이 고층부에서 있다가 갑자기 떨어져 죽었죠. 자살을 했죠. 네. 그리고 페닌슐라 호텔이 있는데 이 페닌슐라 호텔이 이 야경을 보는 데는 가장 좋습니다. 백만불 야경 바로 앞에 있어서 아래층은 안 보이고 위층에 올라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는데, 또 연말에 불꽃놀이 할 때요. 불꽃놀이 할 때 뭐 1년 전부터 예약이 된다고 하니까. 진짜요? 값도 뭐 1박에 뭐 1,000불이 넘습니다. 이거 다 홍콩인 거죠, 말씀하신 게?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홍콩 숙박이 너무 비싸서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마카오랑 홍콩 다 가실 거면 숙박을 마카오에서 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면 마카오가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랜드 벌써. 하�트 호텔에서 제가 묵었는데 네. 그래서 13만 원. 네. 정말 좋은 호텔이었는데 13만 원에 묵었어요. 거기 카지노도 다 있고 한데. 네. 근데 좀 무서웠던 게 있잖아요. 네. 저 멀리서 이제 러시아 쪽 분인 것 같은데 미녀 분이 저한테 수저 오길래 어디 묵냐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나를 꼬시려고 하나? 어디 묵냐 그래가지고 나 여기 그랜드 하얏트에 묵는다. 같이 가자는 거예요. 네. 돈 달라고. 아이고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됐다고 저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어디를 가나 암흑세계는 무서우니까 그 암흑세계를 조심을 하는 게 맞고. 카지노 앞에 있더라고요. 네. 돈 딴 사람들을 이렇게 노리는 것 같아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디를 가나 악의 무리들은 있으니까 네. 조심을 하셔야 되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여행객은 스스로의 안전을 스스로가 지켜야 되고,
이번에 얼마 전에 또 그 부르키나파소인가요? 부르키나파소에 가셔서 납치당하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정부에서 가지 말라는 그런 곳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의심스러운 사람 보면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불친절한 홍콩 그 상대적으로 조금 덜 불친절했던 그런 마카오가 정말 더 밝게 더 친절하게 다시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뻤습니다. 아.